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10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겐 행복인가요? 불행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없으면 피해자도 없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10시간을 위해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건 남자 집에 시키면 안 되나? 꼭 이럴 때면 남녀 평등이래. 직장 생활 1년 차. 이래저래 참아야 할 일이 많았다. 지영 씨, 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머머, 어딜 만드세요? 어디 만져서 그래? 또 넘어질까봐 잡아준 것뿐인데. 아무튼 요즘 여자들 도와줘도 이런다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저건 누가 봐도 분명한 성희롱 사례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직장 내 성희롱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직장 내 성희롱이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서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심한 육체적 접촉이 수반된 극단적인 사례만을 성희롱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희롱이다. 이건 성희롱은 아니다. 그 정확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자신의 말과 행동에 관해 스스로 관대한 것은 아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문주는 업무 파악을 위해 최 대리의 도움이 종종 필요했다. 저기 최 대리님. 왜? 이거요. 지난 분기 자료인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네. 어디 한번 볼까? 이쪽 부분이 더. 보자. 이건 판매 실적만 따로 정리한 거라 그래. 더 자세한 건 회계팀 자료에 있을 거야. 네. 참, 전에 내가 부탁한 자료 어디 있지? 여기. 잘했네. 이거 한번 복사해서 나한테 좀 갖다 줘. 딱히 꼬집을 수 없는 찜찜한 기분. 결국 친한 동료에게 상의를 하는데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진짜 기분 나빠 죽겠어.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 최 대리님 있잖아. 은근슬쩍 내 몸을 만지잖아. 정말? 자기도 당했어? 응. 아니 이를 핑계로 대서 내 손을 잡질 않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주무르질 않나. 진짜 기분 나빠서 정말. 그 사람 원래 느물거리는 걸로 유명하잖아. 여직원들한테 친절한 척하면서 은근히 그러는 거 즐기고 말이야. 그런 인간은 성희롱으로 확 걸려야 되는데. 성희롱? 이런 것도 성희롱이 되나? 글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어쨌든 그럴 때마다 너무 불쾌해. 남자들이 모이면 여자 이야기, 여자들이 모이면 남자 이야기. 하지만 너무 넘치면 꼭 문제가 생긴다. 선이야,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중에 누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난
영화팀 박지원 씨가 괜찮은 것 같아. 완전 남자답잖아. 난 말이지 그 부끄럼 잘 타는 시원 씨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 무슨 남자가 그렇게 순진한지 내가 곁에만 가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너무 귀여워. 그러게. 무슨 남자가 이렇게 얼굴이 금방 빨개져?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그 친구 좀 놀려줄까? 어떻게? 이게 좀 빨개졌을 때 얼마나 빨개지겠어. 그렇게 놀리는 거야.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로 복귀한 여직원들은 아까 짜둔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뭐지? 누가 이런 장난치는 거야? 어머, 시영 씨. 네. 이런 취미가 있었어? 사람 겉만 보면 모른다더니 업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거 봐봐. 어때? 죽이지? 한 바보라니까. 아니, 지금 절 성희롱 하시는 거예요? 성희롱이라니.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뭘 그래. 원치 않는데도 이런 사진 보여주는 거 성희롱 아닌가요? 어머, 웃긴 사람이야? 이게 무슨 성희롱이야? 이우석 씨. 네. 여기 있는 목살기 저쪽으로 옮겨놔. 여기 있으니까 영 불편해서. 알겠습니다. 저것도 남자라고. 무슨 남자가 저렇게 빌빌거려? 누가 진짜 남자 맞는지 확인 좀 해봐. 할 사람 없어? 내가 한번 해볼까? 성적인 무시와 비아냥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정말 이런 모욕을 견뎌가며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 반문했다. 재밌었죠, 그때? 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회식 한번 제대로 못했지? 오늘은 수고들 많았으니까 간단하게 맥주로 목 좀 축이자고. 네. 자, 우석 씨. 그냥 제가 먹을게요. 아이고, 우리 우석 씨 삐지셨어요? 정말 가지가지 한다. 야, 너 진짜 남자 맞냐? 무슨 남자가 이렇게 소심해? 그렇게 속 좁게 굴다가 진짜 거식이 떨어져? 팀장님, 성희롱 좀 그만하시죠. 뭐? 성희롱? 네, 이게 성희롱이지. 그럼 뭡니까? 우석은 성희롱 좀 그만하라고 항의하고 상사는 이게 무슨 성희롱이냐며 반박하고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지금까지의 사례들이 성희롱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반반일까요? 모든 경우가 다 성희롱인 것 같고요. 뭐 굴욕감이나 성적 모욕감이 들었으면은 제 생각에 다 성희롱인 것 같아요. 육체적인 거는 뭐 성희롱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언행 같은 거는 뭐 얘기하면서 실수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요. 이런 일들은 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 않을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법적 처벌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성희롱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직장 내 성희롱.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정도쯤이야 편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A씨는 전체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술 따르기를 권유받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이를 거부했고 상사는 피해자를 억지로 테이블로 끌고 가 술을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경우 직장 내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싫어하는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성희롱을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여성 직원의 수가 월등히 많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여성 상급자 A씨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 너는 내 거야와 같은 말을 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성희롱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자라는 편견을 깬 사례로 남성 직원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해 피해자를 성희롱했음을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인데요.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또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또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자리에 앉혀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인데요.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입니다. 다음으로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인데요.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성희롱은 아니라고 대답했던 앞서 보았던 사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안들의 경우에는 일단 당사자가 상사이고 또 그 부하 여직원에게 이루어진 전형적인 성희롱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하 여직원이 상당히 그 불편하다는 의사표시도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전형적으로 성희롱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수준 많은 그 남성 신입사원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메시지의 내용들이 다 굉장히 성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여성 동료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 상황은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여성 팀장이 남성 부하에게 그 언어적 희롱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언어적 희롱의 수준이 상당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남성 부하분이 굴욕감을 느꼈다는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성 상대에 의한 남성 부하의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할까요?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의사 표현은 분명하게 하고 사규의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한 후 회사의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성적 언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성희롱 당한 동료와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희롱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그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 근로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한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사업주는 성희롱에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고충 처리 기구와 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희롱 피해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 당사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행위자에게 이에 대한 상사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합니다. 행위자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편지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해결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남깁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상급자 또는 회사의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내 고충처리기구와 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회사에 상담하고 고충을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간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 상담실 등과 같은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하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지방노동관서의 성희롱 사건 전담 근로감독관은 성희롱 피해 사실은 물론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들이 건전한 고용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성희롱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과도한 스킨십, 극단적인 사례만을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사례와 같이 우리 직장 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그냥 편해서 친근 간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상대방에게는 성적 모욕감과 굴욕감을 안겨준다는 것. 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성희롱의 피해자, 다른 누군가는 성희롱의 행위자가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희롱 없는 건강한 근로환경. 이것은 누군가가 아닌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진단해보세요. 직장 내 성희롱, 여러분의 직장은 안전합니까?